예, 9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그 홍산문화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 오늘날 산동성에 있었다고 하는 산동성 역사인데, 그 산동성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 나라 이름을 청구라고 합니다. 청구. 자, 그럼 청구 영화를 시작합니다. 역사를 영화로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청구라고 하는 말은 조선이라고 하는 말의 옛 이름이다 그랬어요. 옛 이름.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전에 청구라는 말이 있었다. 근데 우리를 거의 우리가 청구 하잖아요. 근데 청구 하는데 그 청구라는 역사는 바로 어떻게 된 거냐. 그 홍산문화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산동성 지방에다가 턴을 잡아서 거기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청구나라고. 청구나라의 왕은 소금천씨다라고 나와 있어요. 소금천씨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봉황의 직계손으로 우리를 다스렸다. 그때 그 청구나라는 봉황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봉황의 나라. 봉황이 황제예요. 왕이에요. 왕이고 그 밑에 이제 있는 각 부서별 소위 요새 말로 장관급이 있는데 그 장관급에 대한 역사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농사를 주관하는 최고 책임자는 뻐꾸기다. 뚠부기 뻐꾸기 있잖아요. 그거다. 그리고 과학 기술을 관장하는 사람은 닭이다. 닭. 그래서 닭이다 그러고. 이제 또 나라를 지키는 경계를 보는 그런 직책. 군사죠. 군사 중에서 나라를 지키는 최고 책임자는 매다. 매가 시키는 거예요. 매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나라 지키는 거 말고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 임금님 소식을 전하는 거. 전령. 백성들한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으면 이제 그 신부를 해가네요. 농림부 장관한테 얘기하라, 뭐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하라 할 때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누구냐면 그 대변인 역할하는 사람이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는 곧 황제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런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려라. 온 누리라. 그때는 누리라 그래요. 이 지구를 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누리에 전해라. 그때 그 온 누리에 전하는 그 책임을 받는 그 직책이 뭐냐?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직책이 종달새예요. 종달새. 그리고 종달새가 막 지지배배 다 돌아다니면서 봄이 왔다 뭐된다 소식 전해주는 거냐. 그리고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딸 또는 가족들이 흩어져 이루어졌을 때 그 가족들과 서로 연결을 지어서 연락해주는 우체부, 요새 말하는 우편배달부. 그 최신부 역할을 맡았던 그 직책은 뭐냐면 제비예요. 제비. 그래서 그 나라가 청구나라예요. 청구나라에는 임금은 봉황이고 직책은 아까 말했듯이 닭, 뚜부기, 매, 또 비둘기 또는 종달새 그렇게 하고 제비가 이제 개인별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그대로 있어요. 우편배달부의 상징은 제비입니다. 제비. 그게 되어 있고, 또 경찰, 내가 매가 있어요. 보라매로 딱 있어. 그러니까 매가 있고, 또 농사 짓는 데는 닭이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사신을 보내거나 뭐다 했을 때 그 직책을 하는 사람이 비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신문에 나오고 뭐고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백성들한테 전하는 것은 종달새 역할을 하는 것은 종달새는 종국 기자라든지 뭐 이런 거 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도 내려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상하게도 신약 성경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 계시록 같은 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문화가 왜 기독교 문화로 갔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소금철씨가 청군나라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양반의 막내 동생이 태오복씨예요. 태오복씨가 역을 만들었어요. 역이 뭐냐면 달력. 1년 365일을 쪼개가지고 몇 월 하고 이렇게 지키는 역을 만든 사람이 태오복씨예요. 주로 음력 기준으로 만들었죠. 태오복씨가 음력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그 상대적으로 양력이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양력, 음력을 다 합친 겁니다. 근데 그 태오복씨의 누이 동생이 바로 기독교에서 최고 어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여희고 여희는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한 9번째의 비중을 갖고 있는 귀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9번째 구급에 해당되는 신격화된 사람이 오늘날 최고 신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되는데 여기서 태오복씨하고 소금철씨가 만나요. 역사에 내가 그 스토리를 역사에서 빼온 거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둘이 의논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지금 다 해전 동쪽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동쪽 문화를 서쪽도 깨우쳐줘야 된다. 그래서 청구의 왕이 직접 태호한테 야, 내 왕 자리를 여기다 맡길 테니까 잘 도와주기 바라고. 태호복씨는 왕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를 아울러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대신 내가 네 아들을 데리고 태호복씨 아들을 데리고 내가 수밀국을 하란다. 소위 말 바벨론의 옛 나라예요. 하란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자기 아들은 여기다 나라를 맡기고 그리고 그 보살피는 것은 막내 동생이 하도록 하고 그래서 태호복씨하고 소금철씨가 해제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서로 길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길을 통해서. 야, 동쪽 어떠냐? 매일 했다고 기록이 나와요. 동쪽 어쩌냐? 그러면 어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면 알았다. 그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뭐 기후라든지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다 조정을 다 해줘요. 해주는데 그때 가서 거기에 문화를 발전시킨 것이 슈메르어고 그때 슈메르어로 되어 있는 글자가 우리가 말하는 그 선행문자예요. 선행문자. 선행문자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는 돌이 없으니까 새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종이를 만들어. 종이를 기한자같이 만들었겠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마르기 전에 써요. 글자를. 쓰고 그래서 말리면 단단해지죠. 그것을 구운 것도 있고 안 구운 것도 있는데 구우면 변하지 않죠. 오래가고 변이 안 되고 물에 적셔도 괜찮아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을 몇만 권을 만든지 몰라요. 지금 유물로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뭐 4만 권 이상 나왔거든. 지금 그 슈메르 문화가. 근데 그 슈메르 문화에 쓰여 있는 언어가 지금 우리나라 말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전 세계가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라도 말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고 미국 예일 대학교의 교수가 또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배워가지고 야, 전라도 말이 전 세계 말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도 했고 지금 그 우리 전라도 말이 전 세계 언어의 모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도 대단한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도 말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전라도 말은 절대 없애지 말고 발전시키고 또 다시 재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슈메르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인류 최초 문화라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뭐가 되냐면 우리 슈메르인들은 동방 해돋는 나라에서 왔다. 그게 돼 있고 우리는 머리가 검다 라고 했고
우리는 흰옷을 입는다라고 했고 또 우리는 코가 납작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서면에 나와 있는 그 형태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이 100%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선서에도 보면은 흰옷을 입는 나라, 동방의 나라 해서 나오는 거예요.